동물에게서 배우는 채널 원앙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원앙 한 쌍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결혼식장에서 수도 없이 들어보셨죠? 그 원앙이요. 사실은 매년 다른 암컷과 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새끼는 암컷 혼자 키웁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속아온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원앙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켜줘야 할 서울시와 구청이 직접 쫓아내면서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원앙. 한자로 수컷을 원, 암컷을 앙이라고. 따로 부를 만큼 동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가장 아름다운 새로 여겨졌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두보는 원앙을 보며 불변하는 사랑을 노래했고, 우리나라 전통 혼례에서는 원앙 한 쌍을 나무로 새겨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금슬이 좋은 부부를 원앙 같은 부부라고 불렀고, 결혼 선물로 원앙 베갯잎, 원앙 이불을 주는 풍습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실제로 원앙의 생태를 관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충격은 상당했습니다. 수컷 원앙은 암컷 한 마리를 평생 사랑하지 않습니다. 매년 번식기마다 다른 암컷과 짝을 이룹니다. 심지어 한 번식기 안에서 여러 암컷과 짝짓기를 하는 경우도 확인됩니다. 짝짓기를 마친 수컷은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알을 품고 새끼를 키우는 것은 오롯이 암컷의 몫입니다. 나무위키를 비롯한 생태학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듯 수컷 원앙은 부부금슬의 상징이 아니라 자연계에서 손꼽히는 바람둥이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원앙은 겨울철 짝짓기 준비를 하는 시기에 암수가 나란히 붙어 다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 모습만 보고 평생 한 쌍이 함께하는 새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소가 진실을 놓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전통 혼례상에 원앙 조각이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 전통 혼례상에서 사랑의 상징으로 올라가는 새는 원앙이 아니라 기러기였습니다. 기러기는 철을 따라 멀리 날아가도 반드시 짝에게 돌아오는 습성이 있어 정절과 귀환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원앙은 아름다운 겉모습 때문에 함께 언급되다 보니 혼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5천년의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수컷 원앙은 왜 그렇게 화려한 걸까요? 초록빛 머리, 붉은 부리, 눈가에 흰 테두리, 옆구리에 부채살 같은 은행잎 깃털. 수컷 원앙의 깃털은 조류 중에서도 손꼽힐 만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함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천적에게 쉽게 노출됩니다. 매, 삭, 수리부엉이 같은 포식자들에게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쉬운 사냥감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는 수컷보다 암컷의 수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암수가 비슷한 비율로 태어나지만 살아남는 것은 위장색을 가진 암컷 쪽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식기가 끝나면 수컷의 화려한 깃털은 사라집니다. 암컷처럼 수수하고 칙칙한 갈색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화려한 깃털은 짝을 유혹하기 위한 계절용 치장이었던 것이지 평생 갖고 다니는 정체성이 아니었던 겁니다. 결혼만 하면 돌변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새들 세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암컷은 어떨까요? 암컷은 수컷이 자리를 비운 후 높은 나무 구멍에 혼자 들어가 알을 낳습니다. 보통 7개에서 12개, 많게는 그 이상을 낳고 혼자서 품습니다. 부화한 새끼들은 날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나무 구멍 밖으로 뛰어내려야 합니다. 높이가 수미터가 넘어도 뛰어내립니다. 다행히 새끼의 몸무게가 50g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공기 저항 덕분에 크게 다치지 않고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미를 따라 물가로 걷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온 첫날, 이미 수미터 아래로 낙하한 뒤 긴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컷은 어디에 있냐고요? 그때쯤이면 이미 다음 암컷을 찾아 떠난 후입니다. 2024년 1월
서울 성동구 중랑천 성동교 아래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초록빛 깃털의 원앙 수백 마리가 도심 하천 한가운데 떼를 지어 모여 있었습니다. 한두 마리도 아니고 무려 200마리에 가까운 원앙이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으로 목격된 것입니다. SBS, MBC를 비롯한 주요 방송사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새 연구의 권위자인 윤무부 박사는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한두 마리씩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집단으로 나타난 것은 세계적으로 처음이다. 성동구청장은 SNS에 환영의 글을 올렸습니다. 화합과 사랑의 상징인 원앙이 성동구에 무리를 지어 나타났다며 길조라고 반겼고, 구청은 유튜브 채널에 홍보 영상까지 제작해 올렸습니다. 누리꾼들도 들떠서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생기려는 것 같다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환경 전문가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원앙이 보내는 SOS입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의 환경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입니다. 원앙은 본래 짝을 지어다니는 새입니다. 대규모로 무리를 짓는 것은 원앙의 자연스러운 습성이 아닙니다. 수백 마리가 한 곳에 몰린다는 것은 다른 곳에 있어야 할 새들이 갈 곳을 잃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겨울 서울환경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중랑천 전체를 조사했을 때 원앙의 수는 1061마리였습니다. 중랑천에서 확인된 조류 53종 4464마리 가운데 무려 23.5%를 원앙이 차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중랑천은 국내 최대 원앙 월동지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같은 장소에서 확인된 원앙은 약 400마리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60%가 넘는 개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2022년에서 2023년 겨울 사이에 이미 270마리까지 줄어들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원앙뿐이 아니었습니다. 중랑천 철새보호구역을 찾은 조류 전체가 53종 4464마리에서 59종 3060마리로 급감했습니다. 종의 수는 늘었지만 개체 수는 오히려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학술지에 실린 장기 모니터링 자료를 보면 2011년에서 2015년 대비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중랑천 조류 개체 수는 이미 43%에서 75%가량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 중이던 붕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랑천은 서울시가 지정한 1호 철새보호구역입니다. 명칭 그대로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보호구역 안에서 서울시와 주변 자치구들이 잇따라 공사를 벌였습니다. 산책로 조성, 체육시설 설치, 야간 조명탑 공사. 철새들이 쉬고 숨을 수 있는 갈대밭은 산책로를 넓히면서 깎여나갔습니다. 물가와 산책로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새들이 사람의 눈을 피해 앉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밤에는 조명탑이 불을 밝혀 원래라면 조용히 먹이 활동을 해야 할 새벽과 저녁, 시간대조차 새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습니다. 원앙의 먹이 활동은 새벽과 저녁 무렵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낮에는 그늘진 숲속에서 쉬고 사람이 없는 조용한 시간에 물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갈대밭도 사라지고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지고 낮에는 산책로에 사람이 끊이지 않으니 원앙이 쉴 수 있는 시간도 공간도 사라진 것입니다. 더불어 수변 녹지의 과도한 제초 작업과 벌목, 가지치기로 인해 원앙이 둥지를 트는 화렵수 구멍도 줄어들었습니다. 중랑천 물가에는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와 플라스틱 케이블 등이 방치돼 있었는데 이것이 원앙에게 직접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호구역이라는 이름만 남아있고 실질적인 보호는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더 황당한 장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성동구청은 2024년 1월 18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중랑천 용비교 쉼터 인근에서 원앙 200여 마리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동구에 원앙이 나타났다며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입니다. 그 영상에는 원앙들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밀집해 있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상이 퍼지자마자 사진 동호회 회원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DSLR 카메라에 망원 렌즈를 장착한 수십 명이 원앙 밀집 지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사진을 찍겠다는 사람들이 물가 쪽으로 바짝 다가가면서 먹이 활동을 하거나 휴식 중이던 원앙들이 놀라 날아오르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2차 가해라고 불렀습니다. 개체수가 줄어든 원인을 제공한 것도 구청이고 남아있는 원앙들마저 스트레스에 노출시킨 것도 구청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앙은 천연기념물 제327호입니다. 이 새를 잡거나 해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지만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반복적인 교란을 일으키는 행위 역시 천연기념물 보호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교란을 주도한 셈이 된 것입니다. 한 환경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앙의 밀집 위치를 공개하는 것은 사진 찍고 싶은 사람들에게 지도를 쥐어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원앙을 지키려는 움직임도 시작됐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은 원앙이 사라진 중랑천 수변의 갈대를 베어 가린 막을 설치하고 인적이 드문 구간에 원앙이 쉴 수 있는 공터를 만들었습니다. 이 쉼터에는 원앙이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벽시와 배추 등 먹이가 공급됐고 시민들로부터 먹이 구입을 위한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어린이들이 철새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주세요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중랑천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탐조 예절을 지키자는 시민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삼양그룹은 한강조합에 3천만 원을 기부하고 성동구청, 한강조합과 원앙 서식 환경 보호를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명은 수달 놀터, 원앙 산터 조성 프로젝트였습니다. 원앙뿐 아니라 중랑천에 서식하는 수달까지 함께 보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성동구도 뒤늦게나마 철새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발 일변도의 정책이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는지 확인한 뒤에야 비로소 대화에 나선 것입니다. 원앙을 위한 시간은 촉박하지만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앙은 정말 백년해로의 상징일까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닙니다. 수컷은 바람을 피우고 암컷은 혼자 새끼를 키우며 이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원앙이 어떤 생물학적 습성을 갖고 있느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중랑천에서 원앙을 지키기 위해 갈대 가림막을 치고 먹이를 나르고 손팻말을 들고 나선 사람들, 그들이 보여준 것이야말로 우리가 원앙에게 부여해왔던 그 가치, 즉 소중한 것을 지키는 마음이 아닐까요? 전 세계에 약 2만 마리만 남아있는 원앙. 그중 5천 마리가 대한민국에 삽니다. 세계 원앙의 4분의 1이 한국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원앙이 서울 하늘을 계속 날 수 있을지 아닐지가 결정됩니다. 원앙은 오늘도 중랑천에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에 그 앞을 지날 때 조금 멀리서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원앙에게는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원앙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